우리 지난 시간에 어디에 썼냐면 순열 이야기를 했거든요. 순열의 뜻이 뭐였냐면 n개 중에 서로 다른 n개 중에 r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그게 순열이었고 기호는 p를 썼다고. 그죠? 그거 하나 썼는데 오늘 할 건 뭐냐면 그냥 일반적인 순열이 아니라 약간 조건이 달려있는 녀석을 이야기할 거예요. 169페이지고요. 보시면 이런 건데 특정한 녀석들끼리 이웃하게 줄을 세우거나 뭐 예를 들어서 뭐 여자가 5명, 남자가 2명 있는데 마음껏 줄 서봐! 그러면 그냥 7팩토리얼이야. 그죠? 여자 5명, 남자 2명, 마음껏 줄 서 그럼 7팩이라고. 그런데 남자애들 2명은 꼭 이웃했으면 좋겠어. 얘네들은 붙여가지고 줄 섰으면 좋겠어. 그게 지금 특정한 녀석들이 이웃하는 순열인 거고, 뭐 남자애들끼리는 서로 이웃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옆에 바로 붙어있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런 경우에는 서로 이웃하지 않게 하는 순열이다. 뭐 그런 이야기 되겠죠. 그리고 뭐 얘 같은 경우엔 줄을 세웠을 때 양쪽 끝에 뭐 적어도 한 명은 남자였으면 좋겠어. 이런 거 얘기하는 거고요. 얘는 남자 5명, 여자 5명, 남자, 여자가 교대로 줄 서는 경우.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표현이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얘네들 를 어떻게 줄 세우는지 기억하고 계시면 뭐 멘트가 바뀌어도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문제로 넘어가서 하나씩 풀어보면 남자가 4명, 여자가 3명이래. 그냥 줄 세울 거야. 그러면 7팩토리얼 이렇게 생겼죠. 남자, 여자 구분 안 할 거니까. 근데 지금 여자 3명은 이웃했으면 좋겠다 그랬거든. 그 말은 여자 3명은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딱 이렇게 붙어서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여자 3명을 한 명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여자 3명을 묶어서 한 묶음이라고 보면 남자 4명이랑 여자 3명인데 이렇게 셋을 묶은 거야. 그럼 마치 5명이 줄 서는 거랑 똑같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되죠? 그래서 여자 3명을 한 덩어리에 한 묶음으로 사람 한 명인 것처럼 생각을 해보면 남자 4명이랑 여자 한 묶음이 이 표현 이상하네. 한 묶음. 남자 4명이랑 여자 한 명이 한 명이 줄 서는 거라고. 그러니까 5명이 줄을 서는 거랑 똑같아요. 그런데 여자들끼리도 이렇게 설 수도 있지만 자기들끼리도 막 줄 바꿔서 하면서 쓸 수 있잖아. 그지? 그런 경우가 몇 가지 있냐면 여자들끼리 줄 서는 경우가 3팩토리얼까지 있더라라는 거야. 그래서 경우의 수는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됩니다. 얘는 5, 4, 3의 1이니까 120이고 요건 6이니까 720이다.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그래서 이웃한다. 누가 이웃해? 그러면 걔네들을 줄로 묶어가지고 하나인 것처럼 생각하겠다라는 거고 조금 헷갈리려나 싶은데 조금 다르게 생각해보면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 여자들끼리는 이웃하라고 그랬으니까 일단 남자애들을 먼저 줄 세울 거야. 남자애들을 먼저 줄을 세우면 4팩토리얼이에요. 그죠? 그러면 남자애들끼리 남자 1, 남자 2, 남자 3, 남자 4 이렇게 남자애들 4명이서 알아서 줄을 섰고 이 상태에서 여자애들 3명을 이웃하게 붙여가지고 줄 세우는 거면 여자 3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어디냐면 여기서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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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군데 중에 한 군데 들어가는 거야. 그죠? 5군데 중에 한 군데를 골라가지고 여자애들 3명이 쪼르륵 들어갈 건데 들어가서 자기들끼리 줄 설 거잖아요. 그 경우가 몇 가지 있냐면 3팩토리얼까지 있더라라는 거야. 얘도 계산하면 이거랑 완전히 똑같죠. 4팩 곱하기 5가 5팩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경우의 수는 당연히 똑같을 거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이웃한다 그러면 걔네들끼리 묶어가지고 한 덩어리인 것처럼 생각하시면 된다. 그런 이야기고 완전히 똑같은 문제인데 숫자를 똑같이 해서 다음 예제는 이거예요. 똑같이 남자가 4명이고 여자가 3명인데 이번엔 여자들끼리 이웃하지 않도록 이라고 했거든. 아까 전에는 여자들끼리 이웃하도록 이었고 이번에 여자들끼리 이웃하지 않도록 인 거야. 그럼 이웃하지 않도록 이라는 건 다시 이 아이디어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남자들을 먼저 세워놓고 그 다음 남자들 사이사이 하고 양 끝까지 하면 총 자리가 5개 있죠. 여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이 5개의 자리에 여자들이 하나씩 골라서 들어가면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여자는 5군데 중에 하나 들어갈 거고 그럼 두 번째 여자는 첫 번째 여자가 들어간 자리에 못 들어가잖아. 이웃하면 안 되니까 나머지 자리에 들어갈 거라고요.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해보면 결국 뭐가 된다는 이야기냐면 남자애들끼리 줄 서는 경우가
4 팩토리얼이겠지. 그죠? 그리고 나서 여학생 3명이 자리는 5개 있고 여학생 3명이 고를 거야. 숫자로 계산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5 곱하기 4 곱하기 3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걔를 수절로 나타내보면 5, P, 3 이렇게 생긴 녀석이 돼요. 그죠? 이게 잘 생각해보면 5P3을 원래 어떻게 이 기호의 의미는 뭐였냐면 서로 다른 5개 중에 3개 뽑아서 나열하는 거거든. 근데 지금 사람 3명이 5군데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걸 5P3이라고 계산했다는 거야. 이건 머릿속에서 어떻게 굴려주시면 좋겠냐면 자리가 5개 있는 거야. 1번 자리, 2번 자리, 3번 자리, 4번 자리, 5번 자리 이렇게 각 자리마다 번호가 있다고 치면 5개의 자리가 있고 즉 5개의 번호가 있고 즉 5개의 숫자가 있고 서로 다른 5개의 숫자를 뽑아서 3개 뽑아서 일렬로 나열할 거야. 예를 들어서 뭐 3, 1, 4 이런 식으로 숫자 3개를 뽑았다고 치면 이 자리에 여자 1번, 이 자리에 여자 2번, 이 자리에 여자 3번이 들어가서 서는 경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이렇게 보는 거야. 왜 이래 이거? 서로 다른 자리가 5개 있고 그 중에 3개 뽑아서 일렬로 나열한 다음에 그 순서대로 여학생들이 들어가서 줄 설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안 들어간 자리는 이제 붙여가지고 자리를 없애버리면 되는 거죠. 그지? 그래서 이웃하지 않는다. 그러면 상관없는 애들, 사실상 기둥이 되어줄 애들, 칸막이가 되어줄 애들을 먼저 줄을 세우고 그 다음 애들을 꽂아 넣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2번 보면 남자 A, B 2명이 이웃하지 않았으면 좋겠대. 이번에는 이건 뭐라고 생각하면 좋으냐면 그냥 특정한 사람 2명이 이웃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야. 남자 4명 있고 여자 3명 있는데 남자 4명 중에 2명이 A하고 B래요. 그럼 이제는 나머지 5명이 칸막이의 역할을 하는 거지. 그지? 남자들 중에서 2명이 서로 이웃하지 않았으면 좋겠으니까 그 둘 빼고 나머지 애들이 칸막이 역할을 할 거라고. 그러면 5명이 줄을 설 거고 5명이 미리 줄을 섰다고 치면 A, B가 들어갈 자리는 총 6개 있는 거예요. 5명의 사이사이랑 양 끝에까지 해서 하나 더 많다고. 자리 6개인데 사람 2명이 줄 서는 거지. 어찌 생겼다고? 6, P, 2 이렇게 생겼다고요. 서로 다른 자리 6개 중에 2개 골라가지고 줄 세우는 거예요. 줄 선 순서대로 A와 B가 들어가면 되니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웃하지 않는 경우는 칸막이를 먼저 세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이 그림에도 보면 이렇게 생겼죠. 칸막이, 남자들 칸막이로 먼저 세우고 사이사이에 여학생들을 끼워 넣을 거야. 뭐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겁니다. 다음에 나오는 건 5개의 문자를 모두 다 이용해서 만드는 순열 중에 적어도 한쪽 끝이 어쩌고 저쩌고거든요. 이건 우리 집합할 때도 뭐 비슷한 표현을 했었는데 적어도라는 말은 적어도 한쪽 끝이 자음이라는 건 한쪽이 자음이고 한쪽이 모음이어도 되고 양쪽 다 자음이어도 된다는 이야기지. 그지? 그러면 경우를 다 찾자면 자음 모음인 경우, 모음 자음인 경우, 자음 자음인 경우를 찾아야 돼요. 근데 그러기 귀찮다고. 그래서 전체 중에서 모음 모음인 경우를 찾아서 빼버리자 그 얘기예요. 그죠? 전체 경우는 뭐 문자 5개니까 5팩토리얼 이렇게 생각했죠. 서로 다른 문자 5개니까 전체 경우는 5팩토리얼 이렇게 생겼고 양 끝이 모음인 경우를 생각해보면 지금 여기서 모음은 누구냐면 O하고 E하고 R하고 A하고 이렇게 3개네요. 그죠? 자리는 5개 있는데 이 양 끝에다가 O하고 E하고 A 중에 누군가를 세울 거란 이야기니까 요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이거 3개 중에 하나, 요 자리에 들어가는 건 남은 2개 중에 하나, 3 곱하기 2 되겠죠. 마치 이거 3개 중에서 2개 골라가지고 줄을 세우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거 2개를 골라서 줄을 세웠다고 이렇게 줄을 세웠다고 치자고요. 그 다음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쭉 벌릴 거라고. 양 옆으로 벌려서
여기에 A를 넣고 여기에 1을 넣고 가운데 빈자리 3개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남은 애들 3개를 줄 세워서 다시 여기다 싹 꽂아 넣으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결국 양 끝에 모음이 오는 경우는 뭐냐면 3개 중에 모음 3개 중에 2개 골라서 줄을 세우고 그 다음 남아있는 3개를 줄 세워서 가운데 끼워 넣으면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이걸 전체 경우에서 빼면 되더라 그 소리입니다. 되나요 선생님들? 그래서 이렇게 양쪽 끝에 모음이 오는 경우도 찬찬히 생각해보면 아 모음끼리 뽑아가지고 먼저 이거 중에 2개를 뽑아서 줄 세우고 그 다음 남은 애들 다시 모아가지고 줄 세워서 사이에 끼워 넣으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사실 이 문제에서 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적어도 라는 표현. 얘는 여사건을 생각한다. 여집합을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마지막 밑에 보시면 선생님 3명이랑 학생 3명이 서로 교대로 선대요. 서로 교대로 선다는 건 선생님들끼리도 이웃하지 않고 학생들끼리도 이웃하지 않는다 하거든요. 이웃하지 않는다 그럼 우리 어떻게 세우기로 했냐면 칸막이를 먼저 세우기로 했어. 아까 우리 뭐 남학생 4명, 여학생 3명, 여학생끼리 이웃 안 해 그러면 남학생 먼저 세웠다고. 근데 얘는 지금 선생님 3명, 학생 3명이거든. 교대로라는 건 선생님도 서로 이웃 안 하고 학생도 서로 이웃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럼 누굴 먼저 세워야 된다는 거야? 알 수 없다는 얘기인 거지. 서로가 서로의 칸막이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대로 서는 경우는 어떻게 세우는 게 좋으냐면 선생님들끼리 줄 설 거야. 학생들끼리 줄 설 거야. 그리고 나서 교대로 서는 방법은 요렇게 줄을 서던가 요렇게 줄을 서던가 밖에 없어요. 무슨 말인지 되죠? 선생님들끼리 줄을 서는 거야. 선생님 1, 선생님 2, 선생님 3. 그리고 학생들도 학생 1, 학생 2, 학생 3 이렇게 줄을 서서 얘네들끼리 이렇게 어긋나게 줄을 서든가 아니면 반대로 이렇게 줄을 서는 거지. 이렇게 2가지 경우밖에 없다고요.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이렇게 교대로 서는 경우는 서로가 서로에게 칸막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선생님을 먼저 세워놓고 자리가 4개 있는데 이거 4개 중에 학생들을 하나씩 끼워 넣겠다? 이거 약간 헷갈린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 경우 중엔 학생이 여기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경우도 있거든. 이러면 선생님이랑 학생이 교대로 선 게 아니잖아요. 학생 선생님 선생님 학생이니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누가 설 거면 여기도 와야 되고 여기도 와야 돼. 반대로 이렇게 오는 경우가 있다고요. 2가지밖에 없다고. 그래서 선생님이 줄을 서는 거 3팩토리얼. 그 경우마다 학생들도 자기들 나름대로 줄을 서겠지. 3팩토리얼. 선생님끼리 줄 서고 학생끼리 줄 서고 끼우는 결 이렇게 끼우든가 이렇게 끼우든가 2가지 있다고요. 이렇게 해서 선생님 3명과 학생 3명이 교대로 서는 경우를 셀 거다라는 거야. 되죠? 잠게. 다음에 나와 있는 건 이렇게 이제 문자 가지고 계속 나와요. 지금 보시면 몇 개 안 남았네. 몇 개요? 5개밖에 안 남았네요. 다 하고 공부할 시간을 드릴게요. 월드컵 8개의 문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 보시면 다 다른 녀석이다. 그죠? 다 다른 문자예요. 다행히. 서로 다른 문자 8개를 이용할 건데 W로 시작해서 P로 끝난대. 맨 앞자리랑 맨 끝자리는 정해져 있다는 거야. 그럼 뭐 하라는 얘기야? 나머지 애들 가지고 줄 세우라는 거야. 그죠? 얘는 어차피 맨 앞에 올 거고 얘는 어차피 맨 끝에 올 거니까 이거 2개 빼고 나머지 6개로 줄을 세워서 사이에 꽂아라 그 얘기 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1번은 답이 뭐가 될 거라고? 그냥 6팩토리얼 될 거라고요. 그죠? 자리가 정해져 있다는 건 우리 왜 집합할 때도 뭐 꼭 포함되거나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면 무시하고 풀잖아요. 마찬가지야. 자리가 정해져 있다는 건 일렬로 줄을 설 거라며. 의자가 8개 있다고. 근데 맨 앞에 W는 앉아버렸고 맨 끝에 P도 앉아버렸어. 남아있는 애들이 사이에 6개 알아서 앉아야지. 걔네들끼리만 줄 세우면 된다고요. 그래서 얘는 6팩 이렇게 생겼고
얘는 쉽죠? 2번이 문제인데 W랑 D 사이에 문자 3개가 들어있대요. 무엇을 먼저 계산하느냐는 이제 여러분의 마음인데 두 가지를 제가 다 얘기할게요. W랑 D 사이에 문자 3개라고 했으니까 8개가 모여있다가 W랑 D가 먼저 딱 나온 거야. 그러면 사이에 3개를 넣을 거거든요. 남은 건 6개고요. 그 6개 중에 3개를 뽑아가지고 일렬로 줄을 세우는 거지. 무슨 소리냐면 W가 나오고 D가 나오고 이 사이에 의자가 3개 껴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3개 들어갈 방법의 수가 누구냐면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남아있는 6개 중에 3개 뽑아서 여기다 일렬로 줄 세운다고. 그죠? 그리고 나서 보면 5개는 이미 줄을 선 거죠. 물론 애초에 WD인지 DW인지는 알 수 없거든요. 얘네들끼리도 서로 자리를 바꿀 수 있어서 WD인지 DW인지가 두 가지 경우가 있고 그 각각의 경우에 WD라고 하면 요 안에 6P3가지 경우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5명이 이미 줄을 선 거야. 그죠? 원래 8개 있었거든요. 5개가 줄을 섰다고. 그럼 몇 개 남은 거야? 3개가 남은 거야. 그럼 이제 뭐 할 거냐면 이 5개의 덩어리가 서로 딱 짜져 있으니까 이 5개가 한 덩어리인 것처럼 움직이는 거고요. 나머지 3개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4팩토리얼 되더라라는 소리예요. 남은 문자 3개랑 이 덩어리 하나가 움직일 거라서 4팩토리얼이다. 그 소리가 됩니다. 그래서 얘를 계산하시면 답이 만들어져요. 어떻게 생각하면 좋으냐면 얘네 둘 사이에 문자 3개 들어와 있대. 얘네 둘을 기준으로 생각해서 얘네 둘 사이에 3개 뽑아가지고 줄 세울 거고 그러면 이 5개는 딱 줄이 짜져 있는 거니까 얘네들은 줄로 싹 묶을 거라고. 그러면 이 한 덩어리랑 남은 3개가 다시 줄을 서는 거라고. 그래서 4팩이다. 그런 이야기인데 얘를 좀 다르게 이렇게도 생각할 수는 있어요. W랑 D가 좀 이상한 관계에 있으니까 쟤네 둘 빼고 나머지 애들만 먼저 줄 세울 거야. 나머지 애들만 먼저 줄을 세우는 경우가 몇 가지냐면 6팩까지지. 6팩토리얼 가지라고요. 그럼 6명이 먼저 줄을 섰어. 그 다음에 W랑 D가 줄을 서야죠. 그런데 사이에 3명이 오게끔. 사이에 3명이 오게끔 줄을 선다는 건 W랑 D가 이렇게 줄을 서던가 여기랑 여기 사이에 끼어들든가 아니면 여기랑 여기 사이에 끼어들든가 아니면 요 사이에 끼어들든가 아니면 요 사이에 끼어들든가야. 이렇게 4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W랑 D가 사이에 끼어들어가는 경우가. 그래서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예요. 요 마지막에 있는 WD인지 DW인지를 정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것도 가능하더라. 얘랑 둘이 계산해보면 당연히 결과는 똑같아요. 위에 있는 거 보시면 6P3이면 6 곱하기 5 곱하기 4죠. 4팩토리얼이니까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잖아. 6, 5, 4, 3, 2, 1 하면 4 하나 남고 2 하나 남아요. 이렇게 있다고. 그래서 답은 똑같이 나올 텐데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는 여러분의 자유입니다만 저는 위에 걸 조금 더 추천합니다. 근데 이건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푸는 게 편할 수도 있고 이렇게 푸는 게 편할 수도 있어요. 경우의 수는 제가 어제도 수정 얘기했지만 문제마다 푸는 방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까지 했던 거 보면 뭐 집합이나 다항식 연산 뭐 아니면 또 뭐 있었냐. 아무튼 그런 것들은 푸는 방법이 거의 정해져 있어요. 책마다. 그런데 경우의 수 같은 경우에 생각하는 방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거든요. 책마다도 조금씩 다를 수도 있고. 그래서 얘는 여러 가지 방면으로 생각을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처럼 WD를 먼저 뽑아서 걔네들이 먼저 줄을 서고 사이에 끼워 넣고 통째로 다시 줄 세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이거는 WD 빼고 나머지 애들이 먼저 줄을 선 다음에 WD가 나중에 이렇게 끼어드는 거지. 그지? 그런 거라고 생각하셔도 된다고요.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기에 WD가 먼저냐 나중이냐인 거지 실제로는 동시에 줄 서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순차적으로 줄을 서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고 책에서는 참고로 위에 있는 방법대로 풀었네요. 해설지 그 책에 있는 풀이는 419번 요 풀이를 보시면 2번
W하고 D를 제외한 나머지 6개 중에서 3개를 요 사이에 끼울 거래요. 그러니까 3개를 뽑아서 먼저 끼웠다고요. 6P3으로. 그리고 W랑 D를 한 덩어리로 생각해서 네 덩어리가 일렬로 줄 설 거라고요. 4팩. 그런데 W랑 D가 서로 자리를 또 바꿀 수 있으니까 곱하기 2 해서 다 곱하면 되더라. 그죠? 그러니까 이제 위에 있는 방법으로 문제를 푼 거다. 밑에 거는 사전식 배열이에요. 사전을 볼 일이 없죠. 네 집에 영어 사전이 있니? 이만한 거? 없지. 국어 사전도 없죠. 옥편도 없고. 사전이라는 게 없지, 집에. 요즘 뭐 핸드폰 있고 너무 옛날 얘기인가? 우리 때는 전자사전 있는 사람이 짱이었는데. 네, 그 전자사전을 쓰면 약간 하수 취급했어. 왜냐면 많이 안 써 있고 약간 보기 불편했거든. 난 종이 사전으로 보던 사람이라. 어쨌든 사전식으로 배열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고 있나요? 이거? 이 5개의 문자를 이용해서 사전을 만들 거라는 거야. 그럼 제일 첫 번째 알파벳 순서대로겠죠? 제일 첫 번째 오는 글자는 누구예요? A, B, C, D예요. 그죠? 맨 첫 번째 오는 문자는 이거야. 두 번째 오는 건. 알고 있어? A, B, C, E, D. 얘가 두 번째로 오겠죠? 세 번째 오는 건 A, B, A, B, C 하면 끝났잖아. D 아니면 E, D거든요. 세 번째 자리에 C 오는 거 끝났어. 그럼 세 번째 자리에 누가 와야 돼? D가 와야 돼. D. 그 다음엔 C, E가 와야 되고요. A, B, D가 오면 그 다음엔 E, C가 오죠. 그 다음 뭐 오는 거야? A, B, E, C, D가 오는 거지. D 온 건 다 썼잖아. 그럼 그 다음부터 E 와야지. A, B, E, D, C 오죠. 그 다음에 뭐니? A, C가 오겠죠. A, C, B, D, E 이런 순서대로 계속 온다고. 파악이 되고 있어? 1, 2, 3, 4, 5라고 생각해보면 작은 순서대로 숫자를 배열하는 거예요. 그지? 그렇게 배열할 건데 52번째 있는 단어를 고르래. 그럼 이거를 52개를 다 써야 되냐? 그건 아니고 이런 생각하는 거지. 맨 앞자리에 A가 오는 문자는 몇 개 있을까? 맨 앞자리에 A가 오는 문자 몇 개 있니? 어려운 소리인가? B, C, D 4개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 찾으라는 이야기잖아요. 4팩, 4팩. 맨 앞에 A가 오는 5글자는 개수가 4팩토리얼까지 있다고요. 그죠? 24개 있다고. A로 출발하는 문자는 24개 있다고 얘나 B로 출발하는 건 몇 개 있겠어요? 똑같지 뭐. 4팩. 24개. 그럼 A로 시작하거나 B로 시작하는 문자를 다 합하면 총 48개 있다는 거야. 근데 나는 52번째 거 찾는다며. 그럼 이거 뒤로 4칸 더 가보라는 이야기죠. 요 바로 다음에 오는 49번째 글자는 누구야? C, A, B, D, E. 얘가 49번째 오는 숫자예요. 50번째 오는 건 C, A, B, E, D. 얘가 50번째 오는 문자죠. 그 51번째는 C, A, D, B, E. 얘가 51번째고 52번째는 C, A, D, E, B가 52번째 오는 거죠. 그래서 얘가 52번째 오는 거다 그 얘기예요. 괜찮죠? 사전식 배열. 뭐 조금만 생각해보면 금방 찾을 수 있어요. 어려운 거 아니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맨 앞에 A가 오는 게 몇 개 있는지 쭉쭉쭉 가다가 예를 들어서 이거 뭐 잠깐만 60번째 오는 게 누구니? 그러면 이걸 계속해서 60번째까지 또 세는 게 아니에요. 그거 귀찮잖아. 어떻게 할 거냐면 B로 시작하는 건 48개고 C로 시작하는 게 몇 개냐면 또 24개거든요. 이거 다 합하면 72개야. 그죠?
C로 끝나는 것까지는 72거든. 그럼 60번째 건 얘랑 얘 중간 어딘가에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C로 시작해서 두 번째 글자가 A인 게 몇 개인지를 보는 거지. 그럼 CA로 시작하는 녀석은 8개 있어요. 3팩이니까. 에이? 미쳤나봐. 3팩이니까 6개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더하면 54개고요. CB로 시작하는 게 또 몇 개 있냐면 역시나 3팩이니까 6개 있어요. 이렇게 시작하는 제일 마지막 문자가 60번째 문자야. 그죠? 그럼 이렇게 시작하는 제일 마지막 문자라는 건 누구야? CB 다음에 누가 와야 돼요? 마지막 거니까 E, D, A가 와야 돼요. 거꾸로 써야 된다고. 제일 마지막 거니까. 얘가 60번째 오는 문자더라. 그런 소리라고요. 되겠죠? 그래서 사전식 배열이라는 건 뭐 정 헷갈리시면 숫자 써가지고 큰 숫자부터 작은 숫자부터 큰 숫자로 나열하는 거다. 인데 뭐 하다 보면 금방 익숙해질 거예요. 사전이라는 게 뭔지 몰라도 규칙을 파악하는 건 어려운 게 아니니까. 다음 숫자가 이번엔 6개 있대요. 이걸로 1번 뭐라고 했냐면 4자리 정수 만들래. 숫자 6개 있고 4자리 정수 만들려고 했으니까 6P4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얘는 안 돼. 왜 안 되게? 6P4 아니야. 왜 안 돼? 0. 0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무슨 소리냐면 맨 앞자리엔 0이 오면 안 돼요. 그지? 맨 앞에 0이 오면 4자리 숫자가 아니잖아. 3자리 숫자지. 그래서 자리가 4개 있는데 이 6개의 숫자들을 여기다 배열한다고 쳤을 때 맨 앞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의 개수는 0 빼고 5개예요. 그럼 두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의 개수는 이젠 0이 와도 되잖아요. 첫 번째 자리에 숫자를 하나 썼거든? 그럼 두 번째 자리에는 첫 번째 자리에 쓴 거 빼고 나머지 애들만 와야죠. 5개. 그 다음은 4개, 그 다음은 3개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걸 계산하면 되는데 이거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이유는 뭐 때문이었냐면 첫 번째 자리에 0이 오면 4자리 숫자가 아니어서 그렇거든? 그럼 생각하기 귀찮으니까 일단 100이 아니고 6P4를 먼저 생각하는 거야. 일단 그냥 막 배열할 거야.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 안 되는 경우 누구라고요? 첫 번째 자리에 0이 오는 경우. 첫 번째 자리에 0이 왔다는 건 이 자리에 0이라는 숫자 하나만 오는 거고 그 뒤에 얘가 오는 경우를 빼자 그런 이야기인 거야. 0 그리고 나머지 5개 중에 3개 줄 서는 경우를 빼면 된다고요. 이거랑 노란색이랑 초록색이랑 계산하면 당연히 똑같이 나와요. 초록색 계산해보면 6P4는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이고 얘는 1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이잖아요. 그러면 5, 4, 3으로 이렇게 묶어보면 6-1이어서 5 되겠죠. 그래서 5, 5, 4, 3 이렇게 3개 녀석이 된다고요. 그래서 얘나 둘이 똑같은 녀석입니다.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만 얘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1위를 와서 보면 이젠 그냥 4자리 정수뿐만 아니라 짝수였으면 좋겠다 그랬거든? 어떤 숫자가 짝수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판단하죠? 맨 마지막 자리. 그죠? 1의 자리가 짝수 또는 0이면 전체적으로 짝수인 거지. 그지? 그래서 얘는 어느 자리를 먼저 생각하면 좋으냐면 요 끝자리를 먼저 생각하는 게 좋아요. 여기에다가 그러니까 나머지 애들은 아무렇게나 막아도 되는데 요 자리에만 0, 2, 4 중에 하나가 와야 된다는 이야기니까 제일 마지막 자리를 먼저 정하자는 거야. 근데 그것도 웃긴 게 요 마지막 자리는 그래서 0이나 2나 4가 올 수 있는데 여기에 0이 오느냐 아니면 2 또는 4가 오느냐에 따라서 앞에 오는 경우의 수가 달라져요. 왜냐하면 맨 끝자리에 0이 오는 경우를 생각해 보잖아요.
그럼 어차피 0을 썼죠. 뭐 왜 둘 다 자고 있어? 어차피 0을 썼죠. 앞에 세 자리에는 아무거나 와도 돼요. 그러니까 맨 끝에 0이 오는 경우라면 이건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는데 맨 끝자리에 2가 오는 경우라면 그때는 0이 여기는 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 자리에 오는 건 2를 이미 썼고 0은 오면 안 되니까 남는 4개 중에 한 녀석이 와야 돼요. 그 다음 이거 두 개는 이제 아무거나 와도 되니까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여기는 0하고 2 빼고 4개 중에 하나. 그럼 여기는 이제 2개 썼으니까 남은 거 4개, 남은 거 3개. 그래서 이렇게 생겼고요. 맨 마지막에 4가 오는 경우도 이거랑 완전히 똑같겠지. 보시면 알 수 있지만 맨 끝에 0이 오는 거냐, 2가 오는 거냐, 4가 오는 거냐에 따라서 경우의 수가 약간 달라져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둘이 나누어서 따로 생각하셔야 돼요. 골치 아파지기 시작하죠. 한 줄 만에 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야. 이렇게 경우를 나누어서 생각해야 되는 이 문제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다고요. 한 줄 만에 띠디딕 이러고 끝나지 않아요. 특히나 문제가 어려워지면 이렇게 좀 이 케이스를 잘 나누어서 생각해야 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1, 2, 3, 4, 5 가지고 5자리 정수 만들 거래요. 전체 정수 몇 개야? 5 팩토리얼 가지. 쟤는 이제 0이 없기 때문에 5개로 5자리 만들면 5팩이에요. 근데 원하는 건 뭐냐면 32,000보다 작은 정수가 몇 개냐예요. 그럼 원래는 맨 앞자리에 숫자 5개 올 수 있었는데 32,000보다 작으려면 맨 앞에 1이 오던가 2가 오던가 몇 개는 3이 오는 경우도 있겠지. 그지? 근데 맨 앞에 1이나 2가 오는 경우라고 치면 뒤에 오는 경우 수 몇 가지씩 있어요. 4팩토리얼 가지씩 있거든요. 근데 경우 수가 똑같겠지. 얘도 4팩이고 얘도 4팩이야. 전부 다 32,000보단 작을 거예요. 얘는 만 얼마고 얘는 2만 얼마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때 경우의 수 4팩토리얼 가지게. 이때 경우의 수도 4팩토리얼 가지게. 이거 전부 다 32,000보다 작은 녀석인데 첫 번째 자리에 3이 오는 경우라고 치면 그때는 요 자리에 1이 꼭 와야 돼요. 그래야 32,000보다 작은 녀석이에요. 3이 여기 오면 여기 올 수 있는 건 1도 되고 2도 되고 4도 되고 5도 되는데 35,000, 34,000 당연히 안 되겠지. 32,000보다 크니까. 32,000도 안 된다고요. 왜냐면 3, 2 다음에 빵빵빵이 아니거든. 3, 2 다음에 1, 4, 5를 갖다 써야 되잖아요. 32,000보다 다 큰 숫자 될 거라고. 그러니까 이거 다 안 돼요. 맨 앞에 3이면 그 다음에 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31,000, 그 다음에 마음껏 온다고. 그래서 이 노란색 숫자들을 다 더하시면 해결이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맨 앞자리에 1이나 2가 오느냐 아니면 3이 오느냐에 따라서 경우의 수가 달라지더라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어제 이거 비슷한 거 했는데 집합 x가 a, b, c, d, e 5개고요. x에서 x로 가는 함수래. 정의역도 a, b, c, d, e 공역도 a, b, c, d, e 그런데 fa는 a가 아니고 1대1 대응인 함수의 개수 구하래요. 이거 빼고 그냥 1대1 함수인 개수 몇 개니? a, b, c, d, e가 a, b, c, d, e한테 1대1 대응의 개수 몇 개예요? 누구랑 수업하니? 5팩. 1대1 대응, 1대1 대응, 야. 1대1 대응이 뭐야? 하나씩 더 뭐라고? 공역과 지역이 같아요. 아니 정의역과 지역. 아니 공역과 지역이 같아요. 그 두 번째 조건이고 1대1 대응은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 그랬어. 첫 번째는 현준이 방금 말한 건 두 번째 거지. 공역이랑 치역이 같다. 첫 번째는 뭐였다? 1대1 함수. 1대1 함수가 뭔데? x1하고 x2가 다르면 fx1하고 fx2가 다르면 x1, x2가 다르면 fx1, fx2가 다르다. 그게 1대1 함수였다고. 그지? 1대1 대응이 됐으면 좋겠대. 정의역이 다르면 함수값이 달라요. 즉 서로 다른 녀석을 선택할 건데
어차피 개수가 5개니까 1대1 함수가 되는 순간 자동으로 1대1 대응은 될 거야. 이거 빼고 생각해보면 경우의 수가 그래서 몇 가지라고? 5 팩토리얼 가지라고요. ABCD가 ABCD한테 마음껏 갈 건데 첫 번째 오는 녀석은 5개 중에 하나 고를 거고, 그럼 두 번째 오는 녀석은 A가 선택한 거 빼고 나머지 애들 중에 하나를 고를 거니까. 그치? 그래서 그냥 전체 경우로 생각해보면 전체 1대1 대응의 개수는 몇 개냐면 5 팩토리얼 가지예요. 그죠? 근데 조건이 달렸어. FA가 A는 아니었으면 좋겠대. 그래서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전체 중에는 FA가 A인 경우가 있다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FA가 A 되는 경우 찾아서 빼버리면 되겠네. 그죠? FA가 A인 1대1 함수의 개수는 A는 A한테 간다고 정해진 거야. 그럼 남은 B, C, D, E만 1대1 대응 돌리면 되죠. 몇 가지란 이야기냐면 4 팩토리얼 가지다 그 얘기예요. A는 A한테 갔으니까 끝났고 남은 B, C, D, E만 이거 네 군데다 하나씩 돌려주면 된다고.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생겼다고. 4팩 이렇게 생겼다고요.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거 뭐다? FA가 A가 아닌 1대1 대응의 개수는 5팩에서 4팩을 빼면 되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지? 근데 요거는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아까 요거 비슷한 걸 또 하나 했었는데 그 정수 만드는 거. 얘네들이 얘네들한테 갈 건데 A가 여긴 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얘가 갈 수 있는 곳이 몇 군데냐면 이거 빼고 4군데 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지? 그러니까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4개예요. 그 각각의 경우마다 B는요. 이제 아무런 제한 조건 없잖아. A가 선택한 거 하나 빼고 나머지 아무 데나 가도 돼요. 그래서 얘는 지 마음대로 아무 데나 남는 거 가면 되고, 그럼 얘도 마찬가지네. A랑 B가 선택한 거 2개 빼고 아무 데나 가면 돼요. 아무 데나 가면 되고 얘는 뭐 남는 거 하나 가져가는 거지 뭐. 그래서 얘네들을 다 곱한다고 치면 뭐랑 똑같다고? 4 곱하기 4 팩토리얼 하고 똑같다고. 이거 계산해도 4 곱하기 4 팩토리얼이랑 똑같은 값 나올 거다. 그런 소리예요. 그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A가 A는 아니라고 했으니까 A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몇 개인지를 세는 것도 방법이고, 아니면 조건에 위배되는 경우를 다 찾아서 빼는 것도 방법이고, 이렇게 생겼다는 거고요. 그 답을 낼 건 아닌데 너무 심해. 지금 얘는 FA가 A는 아니다 그랬으니까 얘만 얘한테 안 가면 되거든요. 근데 이거 조금 문제를 어렵게 하려면 이런 것도 가능해. fx가 x는 아닌 1대1 대응 찾으세요. 그러면 A는 A한테 안 가고, B는 B한테 안 가고, C는 C한테 안 가고, D는 D한테 안 가고, E는 E한테 안 가는 거 찾으라는 거야. 그럼 이건 뭔 문제가 되는 거냐면 모자 문제 되는 거예요. 모자 문제. 제가 어제 모자 문제 슬쩍 얘기했죠. 우리 풍산자에는 모자라고 나온 건 아니었고, 자기 시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시험지를 채점하는 경우의 수, 이거 물어봤었는데 그거 뭘로 찾았는지 기억납니까? 수형도 이용해서 찾는 거였어요. 두 번째 예제인가 그랬다고, 경우의 수에서. 그러니까 1대1 대응 중에 fx는 x가 아니야 라고 하면 여기 x에 넣을 수 있는 게 a, b, c, d이잖아요. fa는 a가 아니고, fb는 b가 아니고, fc는 c가 아니고, fd는 d가 아니고, fe는 e가 아니라는 건 자기 거 말고 다른 사람 모자 쓰고 집에 간 경우가 몇 가지인지를 물어보는 거라고. 그죠? 걔는 수형도 가지고 찾으셔야 된다. 그 소리예요. 되죠? 그래서 혹시 요 기호랑 요 기호가 좀 다른데 나중에 요런 걸 또 쳐다볼까 봐 그래서 미리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순열 이야기고요. 예제 몇 개 풀었는데 지금 그 예제랑 밑에 유제까지 같이 좀 풀어보세요.